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세 총론 해가지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맨 앞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상당히 암기할 게 말이죠. 단편적으로 기억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짜증이 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래요. 언제까지 그죠?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불필요한 거 다 삭제하고 지금부터는 핵심만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이게 국세죠. 지방세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허세. 자,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구분되죠.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을 한 군데 모으자. 예, 바로 이겁니다. 이 전부 다 국세에 관계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하면은 가산세를 얼마를 내자, 그죠? 그런 아주 모든 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각각의 법에서 전부 다 적어버리면 이게 법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국세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그래, 국세기본법, 너가 총대를 짊어지고 너가 다 서술해, 너가 다 책임져.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방세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지방세기본법 여기에서 다 규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용은요, 시험에 우리가 범위는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그리고 제척기간, 가산세, 조세 우선권, 조세 불복 절차 규정,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챕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권 불복 절차 규정은요, 이거는 굉장히 피곤한 문제입니다. 아주 피곤해요. 그야말로 단순 무식한 그런 규정이거든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그렇다고 출제가 또 자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출제 비중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전부 다 하지 않고 요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부 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제척기간, 가산세, 요것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돼요. 제가 하는 거는요, 세법 16문제를 전부 다 맞추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6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만 맞추자. 그리고 나머지 6문제는 찍어서 운 좋으면은 한두 문제 건진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요, 우선권, 조세불복 절차 규정 이런 거는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수험생도 부담을 느끼는 파트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말로 뭐라 그럴까요? 히스토리 없이 그냥 나열된 걸 그냥 외우는 거, 이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납세 의무의 성립 파트를 볼게요. 성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립을 볼게요. 성립은요, 어떤 액션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 순간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한테 쭈루루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너 집을 샀네? 그럼 취득세 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니, 얼마를 내야 되는데요? 물어보면은, 아니, 일단 너는 집을 샀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 그죠? 집을 사는 행위, 집을 취득하는 행위, 이게 바로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납세 의무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성립이 됐죠. 집을 사는 순간 이제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확정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었죠.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는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건 몰라요. 그죠? 지방자치단체도 야, 너 세금 내야 돼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금액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 신고를 하잖아요.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이때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취득세 뭐 3천만 원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은요, 막연한 그런 납세 의무가 이제 성립이 되었다.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게 성립입니다. 그런데 확정은요, 얼마를 내야 된다는 요게 정확하게 이제 픽스 결정이 되는 게 이제 확정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입니다. 그런데요, 제척 기간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파트인데요. 제척 기간은요, 우리 살인 사건 우리 드라마 TV 보시면 나오죠. 그때 보면은 공소시효라는 말이 나오죠. 시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공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죠? 이 살인범은 재판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세금도 말이죠.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몇 년 안에 확정을 시켜라. 이런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시효,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몇 년 안에 이 납세자가 세금을 갖다가 신고를 안 하고 있다. 그럼 확정이 안 되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확정을 몇 년 안에 해라. 이게 제척 기간이 되겠습니다. 세금 확정, 즉 부과를 하는 것,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그 권리가 몇 년 안에 있느냐, 이게 제척 기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었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겠죠. 그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시간이 없습니다. 몇 년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즉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제척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럼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었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 이게 픽스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납세 의무, 취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이제 소멸,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요 시리즈로 이제 쭉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성립만 볼게요. 자, 성립은요, 납세 의무 성립은 이제 세목별로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 자, 그런데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이건 쉽네요. 취득세니까 취득할 때. 등록 면허세는요, 등록분만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분. 등록할 때. 등록이니까 등록할 때. 요 두 개는 아주 쉽네요. 그죠?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요, 이것도 쉬워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바로 과세 기준일이죠. 6월 1일 현재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내야 되고, 내가 또 종부세 대상인 그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종부세 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할 때 마르고 닳도록 했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취득할 때, 등록할 때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요,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도 과세 기준일이 납세 의무의 성립일입니다. 성립 날짜입니다. 요건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과 7월 1일을 기억하면 되겠죠.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주민세는요,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개 다 모두 7월 1일이 주민세의 주민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좀 치겠죠? 시험 문제는. 자, 그 다음에는요,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는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즉 12월 31일입니다. 소득세는요, 개인이 내는 세금이죠.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 과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바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요, 이제 사업적 등록증 내고 공인중개사업을 하겠죠.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이제 매출도 올리고 또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액션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국가는요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요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땅 울리고 나면요 이제 1월 1일이 됐잖아요. 그때 나한테 쪼르륵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야, 너 공인중개사 기업했네? 너 2023년도 1년 동안에 소득세를 소득세를 내야 할 그런 의무가 성립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예, 그래서 12월 31일이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가 소득세의 성립일이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그런데 조심하실 거, 양도소득세도 얘도 소득세예요. 우리가 소득세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요, 양도소득세 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도 얘도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얘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예정신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양도소득세도 포함된다. 시험 문제 또 중요한 거 중간연합입니다. 중간연합은요. 중간연합기간이 끝나는 때, 즉 6월 30일입니다. 중간연합은요. 우리가 소득세는 1년 동안에 우리가 매출과 비용을 집계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를 하죠. 그게 뭡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라 그러죠. 그런데 국가는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 사업자, 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좀 빨리 징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끝에 중간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했습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에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납부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6개월치를 미리 받습니다. 예, 국가가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중간연합인데요. 따라서 6월 30일이 되면은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과세기간 이거는 12월 31일이었죠. 예, 그러나 중간연합은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중간연합 성립일, 즉 중간연합 기간이 끝나는 때, 중간연합 기간은 바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니까요. 시험 문제는 요게 또 나오겠죠? 예,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중간연합 요거 장난치기 너무 좋죠? 예, 6월 30일인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칩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를 한번 더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는 얘도 소득세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성립일이다. 그런데 자, 예정신고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예정신고, 얘는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아유, 말도 복잡한데, 즉 양도한 그 날의 말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도일의 말일이다. 예정신고는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는요, 만약에 9월 1일 날 내가 건물을 팔았다.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하면 되죠. 예. 자, 10월 1일에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럼 얘도 예정신고하죠. 12월 31일까지. 근데 요때 할 때는 말이죠. 예, 앞에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쳐서 요때 예정신고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토지만 딸랑 신고했습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 달에 확정신고라고 해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그 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1년 동안에 내가 부동산을 판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5월 달에 한꺼번에 신고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근데 예정신고는요, 독립된 하나의 신고로 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9월 달에 팔았던 부동산을 다 합쳐가지고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그죠?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확정된 달의 말일, 바로 9월 한 달 동안을 집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9월 1일 날
건물을 팔았다. 얘의 예정신고 성립일은 그렇죠. 9월 30일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부터는요. 한 4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본세가 있으면은 그 밑에 따라오는 세금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기생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기생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밥맛없게 생겼네요. 자,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뭐죠? 지방소득세는요. 우리가 소득세와 법인세가 나오죠. 얘들을 본세입니다. 얘네들의 10%를 지방에다가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요. 얘 없으면은요. 소득세,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생충입니다. 얘가 숙주고 어쨌든 왕이고 그 밑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 이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도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즉 왕이죠. 왕이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얘도 신하가 따라서 생긴다. 주종관계입니다. 철저히 주종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내는 게 지방소득세구나.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 법인세 얘가 성립일이 바로 지방소득세 얘의 성립일이 된다. 그죠? 항상 얘를 따라갑니다. 임금을 따라가요.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있으면요. 재산세의 20%를 내는 게 지방교육세거든요. 따라서 재산세 얘가 없으면요. 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지방세에 붙어서 또 내죠. 대표적인 게 재산세이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어쨌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말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얘가 임금의 세금이 성립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비싼 게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얘도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줄여서 농특세라고 부릅니다만은 얘는요 보통 이제 본세의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감면받았다. 그러면 감면받은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내라. 또 그런 또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농특세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요 본세들의 세금 성립일이 바로 성립일이다. 그렇죠? 또 한 가지 가산세가 있죠. 국세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세 신고를 갖다가 늦게 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가산세는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국세가 납세 의무 성립할 때 이때 가산세도 성립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요, 국세가 이제 가산세를 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을 때겠죠. 정상적인 신고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은 국세를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잘못 신고했을 때 얘도 발생하는데 얘는 언제 성립이 되는가?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아까 4개 시리즈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문제를 풀면은 아주 쉽게 풀릴 겁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 틀린 걸 고르세요.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오케이 맞는 말.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맞죠? 재산세, 종부세.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입니다. 언제입니까? 등록할 때. 이 앞에 있는 말들은 다 필요 없는 말들. 등기 또는 등록할 때. 자, 개인분 주민세는 언제입니까? 7월 1일이죠? 과세 기준일. 소득세는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거 무슨 말씀? 소득세는 과세 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였죠, 아까? 그렇죠. 양도소득세 중에서 예정 신고를 말하고 있죠. 그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요.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자 옳은 거 고르세요. 옳은 거. 사업소본 주민세. 자, 주민세는 무조건 7월 1일. 7월 1일. 이게 정답이네요. 아주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자,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는 언제입니까? 6월 30일. 12월 30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전부 다 뭐랬습니까? 기생세금이라고 그랬죠. 이건 전부 다 본세가 확정될 때입니다. 매년 8월 1일 아유 무슨 소리 전부 다 임금 주군이 확정될 때 지금 이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본세가 확정될 때 전부 다. 자, 농어촌 특별세 과세기간이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독자적인 과세기간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앞에 메인이 되는 세금이 성립되면 성립하죠. 그래서 요거는 중간이라면 6월 30일이고요. 지방교육세는 예를 들어 재산세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따라서 얘네들은 독자적인 납세 의무 성립일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냥 앞에 사람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요 납세 의무 성립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나온 것만 쭉 외우고 그 외에 나오는 거는 그냥 보기. 예, 제가 늘 그럽니다.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공부한 내용은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마저도 안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요 아예 이 파트는 제껴도 됩니다. 저는요 국세기본법 조세청론 파트는 시간이 없으면 제끼라 그럽니다. 제껴도 돼요. 왜?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그 네 과목만 잘 해가지고 점수를 따도 되거든요. 등록 면에서도 뭐 그렇게 비중은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정 시간이 없다. 그럼 요거 제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제끼면 안 되겠죠?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왜?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이 가는 애니까, 보유세니까. 그리고 취득세, 요렇게 네 가지는 핵심 세법으로 들고 가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조세 총론 요거는요, 시간이 있을 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